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이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를 갈라놓은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 오토바이 안짱코. 겨우 이 말 때문에 30년 결혼이 끝났다고요? 네, 정말입니다. 이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낮은 코 때문에 별명이 오토바이 안짱코였습니다. 너무 코가 낮으니까 오토바이 안장처럼 납작하다는 거죠. 결혼 후 이 얘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심심할 때마다 오토바이 안짱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너무 화가 나서 코 성형수술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형수술을 해도 트라우마는 여전히 이전의 시절에 나를 머무르게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내가 코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토바이 안장코야 이렇게 계속 불렀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이 남편분은 다른 연인을 만나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25년간 부부상담 전문가로 일하면서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 100쌍 중 95쌍이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말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부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우호감을 쌓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 모든 걸 실천하셔도 이 4가지 말만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말이 씨가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래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런 말 안 해요. 설마 그 정도로 심각하겠어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르는 사이에 이런 치명적인 말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우리 시니어 부부들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4가지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미 하고 계신 말이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세요. 첫 번째 금기어, 상대방이 진짜 싫어하는 말. 가장 첫 번째로 상대방이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말을 정말 농담 삼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토바이 안짱코 사례를 다시 보시죠. 이 사람이 성형수술까지 무릅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만큼 아픔이 있었다는 얘긴데 그냥 아내가 남편의 제안을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건드리는 건 요청까지 했는데도 건드리는 것은 무시를 넘어서는 겁니다. 어느 날 70세 할아버지가 상담실에 혼자 오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어릴 때 한글을 다 못 배웠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번듯한 아파트에 장성한 자식들 결혼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한글도 제대로 못 배웠다고 농담 삼아 얘기해요. 4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해요. 이 할아버지는 결국 집을 나가셨어요. 지금도 따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배우자에게 물어봐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줘 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미리 얘기해줘라고 꼭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은 말로 하는 거 진짜 해서 안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금기어 무시하는 말.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시입니다. 무시는 때로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남성들이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안쪽에 가장 그림자로 있었던 괴물이 올라와요. 이건 누구에게도 나의 수치를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수치심을 건드리면 물불 안 가립니다.
이 나의 수치의 버튼을 건드린 사람은 나에게 가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의식을 거의 놓는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폭력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일부의 경우 아내가 남편이 가장 싫어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노출을 해서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주제 파악이나 해라. 쓸모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이런 말들이 바로 무시하는 말입니다. 무시당했을 때 나타나는 폭력은 가장 잔혹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말은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경우 참 많아요. 너는 집에서만 살아서 세상 물정을 몰라. 여자가 무슨 경제를 안다고. 집안일이나 해. 이런 말들도 마찬가지로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금기어, 상대 집안을 물고 늘어지기. 내 배우자의 부모를 물고 늘어지거나 그 형제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아빠 닮아 그러는 거냐? 넌 왜 엄마를 닮아 그러니? 이런 말은 두 세대를 한꺼번에 보내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도 무력감과 수치심을 주고 닮았다고 했던 배우자를 향해서도 완벽하게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똥물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똥덩어리를 상대방의 얼굴에 던지는데 기억해야 될 건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 상담실에 왔어요. 부모님과 성인 자녀가 함께 오셨는데 그 자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엄마가 맨날 너는 내 아빠 닮아서 답답하다. 내 아빠 닮아서 무능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아빠가 너무 싫어졌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도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으셨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지만 이건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점을 찍으려면 점 찍을 도구부터 찾아야 됩니다. 도구를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없으면 또 사러 가야 되고요. 이 모든 여정에 내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자이크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모자이크는 수많은 조각들로 퍼즐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퍼즐 중에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을 내 삶에서 덜어낸다는 건 내 삶을 덜어내는 것이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덜어내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 살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네 번째 금기어 이혼해, 이혼하면 되지. 마지막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바로 이혼해요입니다. 요새는 부부끼리 이혼하자는 말을 참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이혼해, 이혼하면 되지. 이렇게 말이죠. 저는 이혼해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부부치고 이혼 안 한 부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말이 씨가 됩니다. 이혼해라는 말의 끝은 이혼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화가 난 것과 이혼하자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숱한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까? 가족의 전반적 해체를 완결하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내 생애에 대한 거대한 또 하나의 해체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한다는 건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사회적인 승인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승인 과정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부모님의 이혼은 나이가 들어서도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자기 존재에 대한 하나의 분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라서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수 가운데 부부가 서로 이혼할 때보다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을 볼 때 스트레스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요새는 자녀들이 엄마 이혼해.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의 이혼은 결코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한 부부가 상담실에 오셨어요. 60대 후반의 부부였는데 남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아내가 사소한 일로도 이혼해 이런 말을 쉽게 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무서워요. 그 아내분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말이 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1년 후 정말로 이 부부는 이혼했습니다. 이혼이란 말 자체가 결국 나를 이혼으로 이끌어가고 이혼의 문고리에 열쇠를 돌리는 현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혼이란 말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잠깐 여러분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혹시 이 네 가지 중에 해당하는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대부분의 부부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갈등이 해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가 나거나 갈등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상황별로 알려드릴게요. 상황 1. 화가 날 때 잘못된 표현. 이혼해.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 같은 사람과는 못 살아. 올바른 표현.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시간이 필요해. 감정이 정리되면 다시 이야기하자. 지금은 말을 함부로 할 것 같아서 잠시 나갔다 올게.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화가 날 때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후회할 말을 하기 쉽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면 훨씬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상황 2.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잘못된 표현. 너는 맨날 그래. 항상 그런 식이야.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올바른 표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비난보다는 해결책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해요. 상황 3. 의견이 다를 때 잘못된 표현. 내 주제나 파악해라.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 내가 벽이랑 이야기하지. 말이 안 통해. 올바른 표현. 당신 의견도 듣고 싶어. 다른 관점에서 보는구나. 우리 생각이 다르네. 어떻게 조율할까? 의견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상황 4. 집안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된 표현. 내 엄마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너희 집안 가족들은 다 그래. 내 아빠 닮아서 항상 그렇지. 올바른 표현. 우리 둘이서 해결해 보자. 가족 문제는 함께 풀어가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집안 문제는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한쪽 가족을 비난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적용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케이스 1. 남편이 약속을 깜빡했을 때 잘못된 대응. 당신은 정말 무책임해. 맨날 깜빡하고. 이혼할래? 올바른 대응. 약속을 깜빡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알림을 해두는 게 어떨까? 나도 함께 챙겨줄게. 케이스 2. 아내가 집안일을 안 했을 때 잘못된 대응.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 이것밖에 못해? 올바른 대응. 많이 바빴나 보네.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줘. 이 중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늦게 들어올 때, 집안일로 의견이 다를 때, 경제적 문제,
어떤 상황이든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함께 구체적인 대처법을 찾아봐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할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말하세요.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싶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 둘째, 당신보다 나로 시작하세요. 당신이 잘못했어 보다는 내가 이런 기분이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셋째, 해결책을 함께 찾으세요. 비난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로 마무리하세요. 이혼 직전에서 다시 사랑에 빠진 70세 황혼의 부부. 72의 정씨 할아버지와 70의 이씨 할머니는 실제로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정씨 할아버지, 저는 아내에게 내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아내가 경제적인 얘기만 하면 여자가 뭘 안다고 이런 말도 했고요.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이씨 할머니, 남편이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을 달고 살았죠. 그런데 30일 프로그램을 하면서 서로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두 분은 함께 텃밭을 가꾸며 여행도 다니고 있어요.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0세에 다시 사랑에 빠질 줄 몰랐어요. 이혼할 뻔했는데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항상 싸우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 가족 얘기만 나오면 험담을 하셨거든요. 어머니도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손을 잡고 다니시고 함께 마트도 가시고 여행 계획도 세우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 좋다고 말할 정도예요. 결혼 4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30일 실천 가이드. 30일이면 완전히 새로운 부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하면 안 되는 말과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지 구체적인 30일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1주차 금기어 제거하기. 1에서 2일차 현재 사용하는 금기어 체크하기. 하루 종일 내가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이혼해, 주제 파악해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하기. 배우자와 함께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이 뭔지 정직하게 얘기해 보자 대화하기. 3에서 4일차 대체 표현 연습하기. 화가 날 때 이혼해 보다는 잠시 시간이 필요해 이야기하기. 실수할 때 당신은 왜 또 그래? 보다는 괜찮아,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의견이 다를 때 당신은 대체 말이 안 통해 보다는 나와는 다른 생각이구나, 그럴 수 있지. 혼자서 소리 내어 연습해 보세요. 5에서 7일차 실전 적용하기. 실제 갈등 상황에서 배운 표현 사용해 보기.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루 끝에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기. 2주차 긍정 표현 늘리기. 8에서 11차 1편에서 배운 20초 스킨십 정착시키기. 아침 20초 손발 마사지 해주기. 외출기가 시 포옹하기. 저녁 30초 어깨 마사지 해주기.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10일에서 14일차 우호감 표현 늘리기. 고마워, 수고했어. 매일 배우자에게 감사 인사 한 번씩 해주기. 배우자가 좋아하는 호칭으로 불러주기. 사랑해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해보기. 처음에는 어색해도 계속 해보세요. 3주차 깊은 대화 시작하기. 15에서 17일차 사랑의 지도 그리기. 배우자의 좋아하는 것 5가지 알아보기. 싫어하는 것, 스트레스 받는 것 물어보기.
어린 시절 이야기 나누기. 서로의 트라우마나 아픈 기억도 조심스럽게 들어주기. 18에서 21일차 꿈과 목표 공유하기.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어? 나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서로의 꿈을 막지 말고 지지하는 방법 찾기. 4주차 새로운 관계 정착하기. 22일에서 24일차 갈등 해결법 적용하기. 이번 주에 갈등이 생기면 배운 대로 대화해 보기. 감정적이 되지 말고 차분하게 접근하기. 해결책을 함께 찾는 연습하기. 25에서 28일차 함께하는 활동 늘리기. 매일 10분 이상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두 번 함께 외식하기. 걷기, 요리, 영화 보기 등 새로운 취미 하나 함께 시작해 보기. 29에서 31차 변화 점검 및 다음 계획. 30일 동안의 변화 서로 얘기해 보기. 가장 좋았던 변화는 뭐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나이 들어 외롭고 아플 때 결국 내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며 조금 나쁘끄럽더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매일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 오늘 금기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배우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나? 스킨십을 했나? 관심을 표현했나? 배우자의 말을 경청했나? 함께 시간을 보냈나? 사랑해라는 말을 했나? 30일 도전에 참여하실 분들 댓글로 도전합니다. 외쳐주세요. 그리고 매주 진행 상황을 댓글로 나누어 봐요. 1주차 완료. 금기어 줄이는 중이에요. 2주차 도전. 20초 스킨십 자연스러워졌어요. 3주차 성과. 배우자와 깊은 대화 나눴어요. 여러분의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희망과 동기가 됩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며 멈추게 되세요. 2주일 뒤에는 긍정적 표현이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고마워, 수고했어 같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3주일 후면 대화의 질이 달라집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해결책을 찾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1개월 후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두 분 달라 보여요. 신혼 같아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30일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배우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잘 잤어? 라고 이야기하고 서로를 안아주며 오늘 좋은 하루 되길 바래.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 함께 저녁 준비하며 하루 일상 나누고 산책하며 요즘 하고 싶은 게 있어?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75세의 김씨 할아버지와 73세의 박씨 할머니 부부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최근 몇 년간 거의 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에게 이혼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했어요. 그런데 30일 프로그램 하고 나서는 그런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게 됐어요. 할머니께서는 처음에는 스킨십이 너무 어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을 안 잡으면 이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3개월 후 이 부부를 만났을 때 정말 신혼부부 같았어요. 손을 잡고 다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부부가 되세요. 우리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랑하며 늙고 싶어.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모습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부. 나이 들어도 손을 잡고 다니는 부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늙어가는 부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사랑을 주는 것보다는 사랑을 받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니 괴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괴로움에 허우적거리게 되죠.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배신감에 사랑이 미움의 씨앗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더 사랑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더 많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말 4가지와 30일 완전 실천 가이드. 어떠셨나요? 첫째, 절대 금기어 4가지를 기억하세요. 이혼해요 라는 말, 상대방이 진짜 싫어하는 말, 무시하는 말, 집안을 물고 늘어지는 말. 둘째, 갈등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법을 사용하세요.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말하기. 당신보다 나로 시작하기. 해결책을 함께 찾기. 셋째, 30일 실천 가이드를 따라해 보세요. 1주차 금기어 제거. 2주차 긍정 표현 늘리기. 3주차 깊은 대화 시작하기. 4주차 새로운 관계 정착하기. 넷째, 매일 조금씩 변화를 체크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혼이 꼭 필요한 경우, 물론 꼭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속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 무조건 이혼해야 됩니다. 거기에 성폭력을 가한다면 무조건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중독에 빠졌는데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럴 경우는 이 배우자마저 일종의 중독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봄 중독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동반 의존이라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들조차 이혼하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0일 실천 후기를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1주차 완료. 금기어 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배우자가 달라졌다고 하네요. 30일 완주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이런 후기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변화해가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면서 나이 들어간다면 노후에도 배우자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는 어느 길목쯤에 와 계신가요? 오늘은 무언가를 단정 짓기보다는 미우나 고우나 30년이 넘는 세월을 모진 풍파 함께 겪어온 내 배우자와 인생의 황혼기를 함께 누리며 노후에도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런지 자신에게 빗대어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첫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부부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영상을 배우자와 함께 보세요. 혼자만 노력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함께 봐야 함께 변할 수 있어요. 셋째, 댓글로 여러분의 부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며칠째 실천 중인데 이런 변화가 있어요. 같은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 됩니다. 넷째, 주변의 부부들과 공유해 주세요. 모든 부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부부는 주변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더 깊어지고 나날이 행복만 더해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우리도 저렇게 사랑하면서 늙고 싶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부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부. 그런 부부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